이 이야기는 서양 의학에서 절대 알려주지도 알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40년간 한의학 현장에서 보아온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털어놓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종철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온몸이 무겁고 찌부둥하신가요? 평소 손발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올라 땀이 나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노년기에 기운과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잘못된 약이나 약초의 복용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면홍조, 식은땀, 불면증이 심해지고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오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의욕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쓰면 좋은 약초가 바로 황기입니다. 황기는 원기를 푹 돋두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이런 증상들을 완화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여성 폐경기 증상에는 황기와 함께 당귀를 사용하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에는 황기와 함께 구기자를 활용하면 기력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초도 이웃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 또는 인터넷이나 TV에서 본 정보만으로 아무렇게나 섭취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황기를 감초와 함께 달여 드시면 오히려 부종이 생기고 인삼과 함께 드시면 투통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중인 여성분들이 당귀와 함께 녹용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 있고 폐경 후 여성이 인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자궁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네모 모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눠 주세요. 75세 김정숙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의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약초는 다 먹어봤는데 왜 자꾸 더 아픈 거예요? TV에서는 다 좋다고 하던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초에 대한 방송과 기사들을 보셨다면 인삼과 감초를 함께 드시는 분들처럼 일부 조합만 주의하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배합 금기 원칙이 있어 특정 약초 조합이 독성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와 감초의 조합, 오미자와 술의 조합, 인삼과 차의 조합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합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62세 최수호님은 인삼을 꾸준히 드시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홍삼이 보약인데 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의학계와 제약회사가 숨기고 있는 진실입니다. 약초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특정 체질에 맞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중요한 차이를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대량 생산된 제품을 팔아야 하니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존슨 박사 연구팀은 약초의 효능은 개인의 체질과 기존 질환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대형 제약 회사들의 압력으로 주요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미자와 알코올의 조합이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초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 10가지의 진짜 효능과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초와 다른 약초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약초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TV와 인터넷에서 봐온 건강 정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 인삼물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지만 일본 도쿄 대학 연구진은 인삼이 오히려 특정 체질에서는 불면증과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주의하세요. 이 감초는 소화 개선과 항염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 시 심각한 수분 저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3. 생강은 소화 촉진과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4. 도라지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만 임산부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산부인과 의사는 많지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5. 오미자 간 기능 향상과 면역력 강화에 좋지만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6. 귤껍질은 소화 개선에 좋지만 위산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7. 맹문동 폐 건강과 목 건강에 좋지만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거나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조합이 나오니 영상 끄지 마시고 딱 10분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약초 조합 즉 독이 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현신은 기침과 감기에 좋다며 감초와 마왕을 함께 달여 드셨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약초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위험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과 커피의 위험한 만남입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철수님은 매일 홍삼과 커피를 함께 드시다가 극심한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홍삼 제조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포장지 어디에도 명확히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혈액 희석제입니다. 생강은 그 자체로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조합은 뇌출혈 위험을 2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약 설명서에 명확히 나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도라지와 고사리입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77세 최영순 할머니는 도라지와 고사리 무침을 함께 드시고 심한 복통으로 3일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오미자와 술이 위험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미자차가 간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간 부담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존킨스 대학 연구진 조합이 간 효소 수치를 최대 50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료실에서 만난 69세 정민호님은 매일 오미자와 함께 소주
한 잔을 즐기셨습니다. 결과는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TV에서는 오미자가 간에 좋다고만 했지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아직 중요한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성 질환자들이 절대 피해야 할 약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환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과 약초 조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료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환자분의 눈을 봅니다. 그 눈빛에서 읽히는 절박함과 희망, 특히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눈빛은 더욱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모두에게 좋다는 잘못된 약초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위험한 약초들. 73세 김영철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에 좋다는 감초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200까지 취소,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감초에는 글리시리진 성분이 있어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마항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에 포함된 에페드린 성분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초와 인삼을 함께 섭취하는 조합은 혈압을 극대화시키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오가피도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68세 박지원님은 당뇨약과 함께 혈당에 좋다는 지황을 복용하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지황은 인슐린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지황과 인슐린 계열 약물이 병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뜨려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초와 설탕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70세 김철승 어르신은 심장약과 홍삼을 함께 복용하다 심각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TV에서는 홍삼이 심장에 좋다고만 했지 이런 위험성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인삼과 디곡신 같은 심장약을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이 위험한 조합은 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마항과 베타 차단제를 같이 복용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위험합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과 아스피린의 병용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니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러한 조합들은 특히 삼가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 이 위험한 약초들 신장이 약하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약초들은 이미 약해진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6세 최윤자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티톡스에 좋다는 센나처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 몸에 독소를 빼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독이 됐네요.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약초는 체질과 기존 질환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약초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드시고 계신 약초와 약물 조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30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초는 그저 약이 아니라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과
약초 궁합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분류입니다. 서울대 한의학과 김동현 교수팀은 체질에 따라 약초의 효과가 최대 500가지 차이 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인삼문 무조건 좋다고 믿고 드셨다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그분은 전형적인 소양 체질이셨습니다. 인삼을 끊고 체질에 맞는 맹문동으로 바꾸니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약초 복용은 최대 30%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67세 김철수님은 감초는 소화에 좋다고 들어 꾸준히 드셨지만 오히려 소화 불량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소화력이 약한 소음 체질이었고 감초보다는 생각이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약초는 영양제가 아닌 약입니다. 전문가의 처방 없이 무작정 복용하는 것은 마치 처방전 없이 전문의 약품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초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초와의 상호작용으로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셋째, 여러 약초를 함께 복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조합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누적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건강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9세 이명자 할머니는 TV에서 보고 샀다며 10가지 이상의 약초를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간 기능 이상으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양심선언입니다. 약초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초에 관한 많은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 있는 선택으로 약초의 진정한 효능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 약초는 분명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조합입니다. 20년간 한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은 자연에서 온 것이라도 모든 이에게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72세 정영수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약초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야 내 몸에 맞는 것을 찾게 되었네요. 그분은 체질에 맞는 약초만 선별적으로 드시고 만성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약초 방입니다. 약초를 복용한 후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불편함, 소화 불량, 투통,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등이 나타난다면 그 약초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TV에서 좋다고 해도 여러분의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몸의 신호가 가장 정확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는 반드시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여러 약초를 동시에 시작하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로 시작해 최소 2주간 반응을 살핀 후 다른 것을 추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둘째, 약과 약초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초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 키석제와 함께 복용할 약초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질환에 맞는 약초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감초를 피하고 심장 질환이 있다면 마항을 멀리하는 등의 기본 지식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본인의 체질에 맞는 약초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양인이라면 차가운 성질이, 약초를 소음인이라면 따뜻한 성질이, 약초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초를 장기간 복용한다면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언제나 쉽고 경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용기를 내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제약회사,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판매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올바른 정보가 때로는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 드시고 계신 약초나 궁금한 조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은 지혜보물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